61번 문제, 그림의 벡터 궤적을 갖는 개의 주파수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오메가는 0일 때 1이네요. 그러면 보기에서 오메가가 0일 때 1이 나오는 걸 고르면 되겠죠? 오메가는 0일 때 1, 오메가는 0일 때 1, 오메가는 0일 때 1. 전부 1이네요. 그러면은 이건 안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메가는 무한대일 때 2가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이거는 결국에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그럼 1번은 아웃. 여기도 결국에 무한대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결국에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겠죠? 2번도 아웃. 그러면 3번이랑 4번 중에 하나인데 왜 정답이 4번이냐 하면 4번을 보기를 이렇게 묶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오메가에 무한대를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무한대에 뭐 2분의 1을 더하든 1을 더하든 그냥 무한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는 이 무한대, 아래는 그냥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무한대를 약분을 하면 2가 나오겠죠? 저희가 지금 무한대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걸 찾아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풀면 쉽게 4번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62번 문제, 근계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보기 먼저 보면 근계적은 실수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 보기에서 근계적의 출발점은 극점이고 근계적의 도착점은 0점이라고 했어요. 도착점은 종착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출극, 종, 영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근계적의 가지수, 그러니까 근계적의 개수는 극점의 수와 0점의 수 중에 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도 맞는 설명. 그리고 4번 보기, 근계적이 S평면의 우반면에 위치하는 K의 범위, 우반면일 때 라고 했네요. 근계적이 이렇게 S평면의 우반면 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걔의 안정성이 파괴되는 임계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정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겠죠? 이거는 좌안, 우, 불 이렇게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반면일 때는 불안정입니다. 좌반면일 때가 안정이에요. 63번 문제, 제어 시스템에서 출력이 얼마나 목표값을 잘 추종하는지를 알아볼 때 시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신호로 다음 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문제는 요란하게 막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지금 UT 보이시죠? 이 UT는 단위 계단 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여기 박스를 한번 그래도 조금 보면 저희가 단위 계단 함수를 보통 FT는 UT는 1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t가 0일 때 계속 1을 유지를 하는 그런 함수를 말하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 ut-a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t가 a만큼 평행이동된 함수를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정답인 단위 계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디셜 함수라고도 한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64번 문제는 특성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개가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특성 방정식을 루드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차수가 2부터 시작되어 있으니까 S제곱, S의 1승, 그리고 S의 제로, 그리고 제1열, 제2열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S제곱의 차수가 1이니까 1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K는 이 아래에 적어줘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K-1은 여기에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0.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금 적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 위에 있는 K를 분모에 적어줬어야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를 적고 이렇게 곱한 거를 적어서 빼야 했어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곱한 거를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0 곱하기 1은 0이니까 그냥 적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K를 약분해서 2K-1. 이 개가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 같은 경우는
루드표에서 제1열의 부호 변화가 없었어야 했어요. 그러면 k는 0보다 커야겠고 이 2k-1도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k는 0보다 크고 2k-1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k가 2분의 1보다 커야 한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65번 문제. 6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차 미분 방정식까지 구해야 하는데요. 그냥 야매로 풀어봅시다. 이럴 때는 보기에서 개수를 보고 그냥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행렬 A를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보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보면 8, 9, 2죠. 보기에서 8, 9, 2가 적혀져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8, 9, 2,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B의 마지막에 적혀있는 이 5가 분자에 올라와 있는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66번 문제. 루스 허이츠 표에서 제1열의 부호가 변하는 횟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저희가 제1열의 요소 중에 이런 부호가 변화가 있으면 부호의 변화만큼 S평면에 우반부에 불안정한 근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우반면. 그러면 한 가지 더 짚고 갑시다. 특성 방정식이 있을 때 이 특성 방정식에서 제어계가 안정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모든 개수회 부호가 같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차수가 존재해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루드표를 작성을 했을 때 제1열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호 변화 개수는 S평면의 우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수를 의미한다 까지 알아두세요. 67번 문제. 그림의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R분의 C를 구하라고 했어요. 전달함수 GS는 R분의 C, C에다가는 전체 경로를 적어줬어야 했고, 그리고 분모에는 페이로들의 합을 적어줬어야 했죠. 그러면 페이로를 한번 먼저 볼게요. 페이로는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막힌 거 요거 하나가 있고요. 지금 부호를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먼저 적어주고 G2, G3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페이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혀있죠. 그리고 여기도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그럼 마이너스를 또 적어주고 G1, G2, G4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R에서 C로 가는 경로는 G1, G2, G3가 있네요.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1 플러스 G2, G3 플러스 G1, G2, G4 분의 G1, G2, G3.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8번 문제는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네요. 뭐 똑같죠 뭐. 자, 페이로 먼저 봅시다. 지금 G2, G3,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페이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G2, G3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페이로가 하나 더 있네요. G1, G2 이번에는 마이너스 G4 그리고 R에서 C로 가는 경로는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G1, G2, G3, 1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분자에는 G1, G2, G3가 될 거고 분모에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1 플러스 G2, G3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네요. G1, G2, G4 그러면 정답인 게 이거 두 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2번이 되겠죠. 69번 문제 부울 대소식 중 틀린 것은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성질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겠죠. 우선 A랑 A바가 있으면 0이 나오는 성질이 있었죠. 그리고 A에다가 1. 어떤 값이 들어와도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A 플러스 A. 이거는 A가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5월일 때도 그냥 A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정답이 이게 1이 아니고 0입니다. 이게 사실 AND 게이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A랑 이렇게 A바가 AND 게이트로 있으면 AND 게이트는 같아야 1이 나오고 다르면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를 만약에 1이라고 치면 A바는 0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0이 나오게 됩니다. 70번 문제. 지금 보니까 Z 변환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라플라스 변환은 쉽게 하는데 Z 변환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2의 마이너스 AT 승이죠. 이럴 때는 Z 변환을 해주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는 S 플러스 A분의 1이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Z 변환에서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줍니다. 여기도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Z를 써주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데 뭐 몇 개 더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임펄스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1이 나오죠. 만약에 그러면 Z 변환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똑같이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위 계단 함수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나올까요? S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Z 변환을 하면 뭐가 나오죠? 분자에 무조건 Z 써줘야 되고 Z-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함수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나오죠? S제곱분의 1이 나오죠? 이거를 Z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Z-1 이거에 여기 제곱 있으니까 똑같이 제곱해주고 위에 Z가 올라가는데 이 앞에 T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처럼 2의 마이너스 AT승 지수함수가 있으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 Z 변환하면 위에 Z 써주고 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승이 됩니다. 꼭 기억을 다 해두세요. 그러면 끝!